안녕하십니까. 경제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경제지식 한점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드디어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향후 미국 시장, 나아가서 전 세계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과연 시장은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자료를 정리해 왔으니까요. 영상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번에 데이터가 나왔죠. 9월 CPI가 3.0%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의 예상치는 3.1%였는데요. 지난달에 2.9%에서 다시 3%대로 뛰어오르면서 시장은 혹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닌가 하는 인플레이션 최저화 시나리오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3.0%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완전히 잠재우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0.1% 차이가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사실상 시장의 운명을 가로지를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끔찍하게 안 좋은데 물가만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완전히 폐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장은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우려를 이 데이터 하나가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시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10월 그리고 12월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연준이 드디어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연준은 물가 안정을 1순위로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달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오르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것은 연준에게 우리는 물가도 이 정도면 잘 잡고 있으니 이제 고용을 챙기겠다라며 자신있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쥐어준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더욱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더욱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단순 금리 인하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과도한 빚과 그들의 정책 방향성인데요. 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 즉 디플레이션 공포를 맞이했습니다. 공장과 상점이 문을 닫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며 미국과 전 세계는 그대로 무너졌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낫다는 판단하에 막대한 돈을 풀어서 생활비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의 빚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그 빚은 바이든 정부를 거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전혀 청산되지가 않았는데요. 결국 시장부터 위기를 맞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부채 한도를 또 증액하고 관세 정책으로 물가를 자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통해 지난날의 빚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이미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정책인데요.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에서 한도에 가까워지자 41조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는데요. 결국 올해 7월에서 8월에 부채 한도는 증액이 되었고 정부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에는 또 막대한 돈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나온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풀린 그 모든 돈이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그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코로나 시기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며 지금에 와서야 정책적으로 발현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테마의 자산을 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즉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때까지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AI 붐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용은 악화가 되었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고용 지표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건데요. 시장에 돈이 아무리 풀려도 전 세계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병원비를 걱정해서 돈을 쓰지 않고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현금, 금에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AI가 생산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의 구매력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으니 실적이 나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AI 디플레이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물론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피했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트럼프 1기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경제 위기 중에 가장 위험하고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늪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정부는 돈을 마구 풀어서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즉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해봤고 그것을 막는 법을 알고 있는데요. 설령 AI 디플레이션이 위기가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2기 정부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공포의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들에겐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100배는 낮기 때문인데요. 이미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로 인해서 정책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주식이나 부동산,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첫 자산을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방어를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어떡하냐? 무주택자들도 당연히 답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 됩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 하잖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코로나 폭등처럼 부동산의 가격도 폭등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없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주식들, 다른 자산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